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가 소위 우리나라 경제의 시그모이드 곡선상으로 보면은 급격하게 팽창하는 과정에서 한번 히컵이 딱 걸린 거죠. 그게 저는 IMF라고 봐요. 그리고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부터 그 이후 대통령들은 3기에 해당되는 거예요. 이 전환기 이전에, 즉 성장 팽창기에 잘 먹히던 정책들이 참 그 당시에는 좋았던 정책이 이게 어떤 변곡점을 지나면서 역기능으로 변질되는 거죠. 제가 이제 아까 과도기가 너무 오래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, 과도기가 그렇게 지속되는 거는 지금 거의 한 20여 년째 지속되거든요.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 단계로 보면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가 소위 우리나라 경제의 시그모이드 곡선상으로 보면은 도입기예요. 태동기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박정희 시대에 전두환, 노태우, 김영삼 이렇게 쭉 하면서 아주 팽창하고 성장하는 길을 보냈고, 그게 이제 급격하게 팽창하는 과정에서 한번 히컵이 딱 걸린 거죠. 그게 저는 IMF라고 봐요. 그걸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잘 수습을 해서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로 넘어간 거죠. 그리고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부터 그 이후 대통령들은 3기에 해당되는 거예요. 성숙기와 쇠퇴기에. 그럼 이 성숙기와 쇠퇴기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시그모이드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전환 비전이 나와야 돼요. 그럼 그 전환 비전이 나와야만 이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데,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과도기를 전환기라고도 하잖아요. 전환기라는 건 그럼 왜 전환을 해야 되느냐는 이 전환기 이전에, 즉 성장 팽창기에 잘 먹히던 정책들이 순기능이 있었단 말이에요. 수출 주도 성장 이런 게 다 동반 성장을 유했단 말이에요. 대기업이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은 중소기업도 일감이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됐는데, 이게 어떤 변곡점을 탁 지나면은 역기능이 나와가지고 순기능을 압도해 버려요. 아까 제가 수직 계열화된 산업 생태계가 이제는 빨대 효과를 내가지고 양극화를 확대시킨다 그랬잖아요. 그런 것처럼 참 그 당시에는 좋았던 정책이 이게 어떤 변곡점을 지나면서 역기능으로 변질되는 거죠. 그래서 전환이 돼야 되고, 그래서 전환 비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. 그 역기능을 또 상쇄할 수 있는.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포스트 수출 강국이라는 건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 팽창기에 있을 때 아주 순기능이 있던 좋은 정책이었죠. 그러나 그게 이제 시효가 끝났다는 거죠.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 수출 강국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우리한테 더 이제 역기능이 많아지는 거예요. 지금 우리나라의 내수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어떻게 보면은 수출 강국의 임계점 현상이라고 봐요. 수출 드라이브의 궁핍화가 지금 일어나는 게 내수라고 보는 거거든요. 그렇다 보면은 이 포스트 수출 강국의 새로운 어떤 전환 비전, 저는 2.0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가장 급하게 해야 될 게 뭐냐? 상품 제조해서 판매하는 상품 제조 수출형 통상 모델을, 우리나라는 개방형 통상 국가니까 제일 중요한 게 강둑을 막아야 되잖아요. 우리 범람을 하면. 그 강둑에 해당되는 게 통상 모델이에요. 지금 그 통상 모델이 우리는 상품 제조 수출형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산업 파트너십 기반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. 그게 뭐냐? 한미 조선 협업 같은 통상으로 바꿔줘야 서로 윈윈이 되는 구조로 바꿔야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이제 내수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, 이때까지는 수출 낙수 효과, 즉 수출이 늘어나면서 그 늘어난 일감을 국내에서 공장을 만들고 인력도 더 뽑아서 내수 시장이 커지는 그런 내수 경제에서 이제는 그 낙수 효과가 이제는 소멸이 되고 있으니까 국제 허브형 경제로 돌아와야 된다. 아까 제가 현장 일감과 본사 일감 얘기했죠. 본사 일감 중심으로 돌아가는, 즉 본사 일감이 우리한테 일자리도 주고 소득이 주는 그런 경제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. 세계의 모든 국제 도시들은 이런 국제 허브 일감으로 돌아갑니다.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 싱가포르 국민의 일자리의 반 이상은 국제 허브 일감이에요. 그 싱가포르 600만을 위한 소비를 일감이 아니라 다 무슨 글로벌 기업들의
글로벌 사업을 위한 본사 일감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. 그렇게 이제 국제 허브형 내수 체제로 바뀌어져야 되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산업이라는 게 뭡니까? 산업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죠. 그렇다면은 산업혁신이라는 곧 국민 일자리 혁신인 겁니다.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단기 근무자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많다고 그랬는데 엄청난 미스매칭이 지금 일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. 이게 뭐냐? 고학력 인력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미스매칭을 해소하려면은 그 단순형 생산직 중심의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 기반 선진형 일자리 체제로 옮겨가야 된다. 요 세 가지가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전환 비전 2.0이라고 저는 봅니다. 저는 사회 통념이라고 봐요. 아까 제가 얘기했죠. 산업 공동화는 사회 통념이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쇠국으로 가고 있다. 그 쇠국이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, 국내 기반 제조업들을 죽이고 있다. 그걸 지금 돈으로 연명하고 있잖아요. 정책 자금으로 중소기업들 정책, 지금 보십시오. 지방에 국세를 내는 법인세, 이익을 내서 법인세를 내는 중소기업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. 다 정책 자금으로 지금 연명하고 있는 거거든요. 한 7 정도는 공감을 해요. 설명을 하면. 그 다음 한 3 정도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질 않아요. 근데 그런 분들도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좀 길게 해주면 다 공감하죠.